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 1호 법안으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동참했습니다. 보면 김기현 전 대표 등 옛 친윤계 의원 이름도 눈에 띕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첫 법안으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친한계 의원들뿐 아니라 옛 친윤계 김기현, 윤재욱 의원, 당권파로 분류되는 서천호, 박대출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중 한 의원은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생각해 함께 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접촉을 넓히고 있는 한 의원. 어제는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6명과 저녁 회동을 갖기도 했고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모든 건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야죠. 정치인은 그럼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야죠. 하지만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위헌인 법안에 당에서 31명이나 동의한 건 한심한 상황이라며 이를 명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선관위에 최종 접수된 선거 소청은 총 690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단체장에서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공보 모임에 가입을 했고요. 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김기현, 박대출 두 사람이 한동훈 의원의 1호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계속 늘리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하는 보수 제거는 예.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로 가자는 겁니다. 미래혁신 포럼은 김기현 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가입했어요. 박대출 의원실에서 저한테 공동 발의를 요청했던 사전투표제 대신에 네. 본투표 기간을 늘리고 부재자 투표를 다시 규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당대표를 거쳐서 늘 주장해왔던 부분이에요. 네, 초선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에 처음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와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호 법안에 누가 함께 이름을 올렸느냐도 관심이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친한계들은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대식 의원, 또 중진 의원들 윤상현, 박대출, 김기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함께 동참을 해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차재원 교수님, 예. 같이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것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거니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가 돼야 지금 발의를 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야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혼자서 법을 하나 추진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의원뿐만 아니라 당권파 중진 의원까지 이렇게 가담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치적인 변화에는 문제는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정치적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감사원법 개정안인데요. 감사원법 개정안은 앞서 우리 앵커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선관위의 느슨한 직무 집행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실 여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지금 선관위의 독립성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신경을 써서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입법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긴급한 사안이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에 대한 대책인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책 명분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치적 현실의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무소속으로 이 지금 3파전의 아주 힘든 싸움 속에서도 일단 부산 북구의 민심의 선택을 받아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하나의 보수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싹이 태어났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동안 이 나름대로 정치적 거리감을 갖고 왔던 당권파라든지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어느 정도 한번 접점을 키워가면서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난번 선거 때 보여줬던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이 스며들듯이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전술의 토대 위에서 자신이 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동료 의원들의 힘을 모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법안 발의를 서로 이제 대표 발의를 하면 공동 발의를 해주는 식으로 품앗이를 많이들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법안은 본인의 오랜 소신이어서 동참을 했다. 또 김기현 의원의 모임 같은 경우도 요청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치 시그널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유승진 앵커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냐라고 했더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죠라고 하더라고요. 문종현 대변인님, 네. 이 모든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제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사실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이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동지로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안도 발의하고 또 그에 맞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 발의에 함께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소위 당권파라든지 아니면 일부 중진들과 함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일부 한동훈 의원에게 비토 정서가 있었던 국민의힘 당원들도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의원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주목하고 이렇게 저 법안 발의하는 것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의 복당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예. 이 부분 때문인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여러 중진 의원들도 말을 했다시피 너무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복당을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렇게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예를 들면 의정활동을 한 사람들끼리 뭐 여의도 국회의사당 밖에서 점심이나 저녁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자리도 가져가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정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 김대식 의원은 장도혁 대표의 특보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김대식 의원의 최근 이런 행동 때문에 장도혁 대표가 아플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습니다. 김대식이라면은 저보다 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김대식이고요. 윗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다 현실을 간파하는 눈이 있는 거야. 그 장동혁 미국 갈 때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더 그러니까. 네. 분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누가 그랬다. 원래 정적이니까 신경도 안 쓰는데 특보단장이었어. 그러니까, 맞다. 특보단장까지 맡았던 김대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1호 법안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옆에 이래서 뭔가 활동을 같이 했다 이랬을 때 느낄 배신감, 이런 거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정치에 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적의 적은 또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하고 굳이 뭐 배신감까지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우려점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미지가 그 부산 북구갑에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호개인과 다른 이제 좀 혁신을 할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쇄신의 그런 소신파라고 국민들이 응원하셨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라고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박대출 의원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김기현 의원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또 친윤 주축인 미래혁신 포럼 이제 가입
또 이제 하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오셨는데 과거의 그런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접점 모습을 보이시는 게 오히려 지지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건 아내 유혹 아니냐. 점 하나 찍고 난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보를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행보의 일관성을 더하셔서 이제 이게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지치셨어요. 지금 노선이라든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어떤 계파 정치에 너무나 질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이 또 한동훈이 당에다 깃발 꽂고 계파 정치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 여의도 문법, 여의도 정치인과 다를 바가 뭐지? 이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점에서 굉장히 횡보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시각은 저런 시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어제 근데 부산에서 한동훈 의원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만났다라고 합니다. 일단 부산 지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만 있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죠. 부산 현안을 좀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어떤 이유로 부산에서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다른 의원들이 만나신 걸까요? 뭐 같은 부산 지역 의원들이니까 뭐 그런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고 다 사실은 지난 총선 때 본인이 직접 내려가 선거운동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 당이 다르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산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부산 전체 18개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2028년 총선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다음 총선을 할 때 누구와 함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동훈 의원하고 함께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제 그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앞으로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부산의 어떤 힘 그리고 부울경 확대해서 이런 어떤 이 구도를 생각한다면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도 변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대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김대식 의원이 특보단장을 맡고 있지만 지난번 미국 방문 때 마지막에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자고 하니까 끝내 돌아오지 않고 김민수 최고위원회가 남았잖아요. 예, 두 사람만 남았었죠. 네, 그때 상당히 좀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건 이제 국회의원들은 발은 현실에 닿고 있지만 눈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도가 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누가 나의 정치적인 동반자가 될지 아마 그걸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던 한동훈 의원은요. 부산 의원들이 장동혁 노선으로 가려고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재영 교수님, 이 얘기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산 지역 의원들은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좀 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 북구갑 선거가 잘 보여준 민심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부산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산 북구갑의 선거 결과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의 힘으로 그동안은 버텨왔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무소속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혼자서 이 단기 필마로 이 등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어제 만났던 지금 아까 보여줬던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다들 급한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서의 김도읍, 지금 사상의 김대식, 그리고 사의 이성근 의원이잖아요. 이 지역은 소위 말하는 낙동강 벨트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강서구청장, 사상구청장, 사구청장이 다 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당의 노선대로 그대로 갔다가는 내 지금 정치 생명 자체가 장담할 수 없겠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의원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서 이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꼭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당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좀 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아마 모임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부산 지역을 잘 아시는 차재현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이 모임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선거 끝나고 한동훈 의원을 한번 만났다고 하는데요. 또 당선된 뒤에 첫마디 통화에서 바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선 떴습니다.
만났을 때 첫 마디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그 전화가 한 번 오셨는데 그때 첫 마디는 그 죽을 뻔했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셨어요. 한동훈 대표 제명은 잘못된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 특히 부산 시민들의 판단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부산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뻔했다 이렇게 편한 의원에게는 그런 말을 꺼낸 것 같은데요. 우재준 최고위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미 한동훈 의원 제명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끝냈다. 당도 화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네. 당선으로 이미 뭐 어떤 국민들의 평가는 끝난 거 아니냐. 당도 더 이상 재지 말고 복당을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이잖아요. 제가 근데 뭐 이제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지금 앵커님 해주신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조금 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칙이란 것이 있고 또 원칙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정말 어렵게 부산북갑에서 당선돼서 거기에 담긴 그 민의를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응당해야 됩니다. 가령 이때까지 당의 어떤 노선 변화나 기조나 이런 것들을 변화는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희가 한동훈 의원을 이제 제명 처리를 할 때 그의 어떤 그 해당하는 어떤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복당 절차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한동훈 의원이라는 사람을 내보낼 때 했던 그 원인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복당을 하기는 또 이 공당의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뭐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론을 그리고 당내 어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말로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예외적인 케이스를 적용해서 그냥 바로 복당 조치를 시키자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어떤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분석을 하고 적어도 한동훈 의원의 어떤 입장 표명, 의견 표명을 들어보고 당으로 복귀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아마 그 절차가 진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정치 시그널과도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일이 있을 때만 서울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부산에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술을 못 해서? 예, 아예 술을 못 해서. 정서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고! 근데 아저씨 뭔지 모르잖아요? 알아? 네, 술을 못 마시니까 국사발이나 음료수로 저렇게 건배를 하면서 지역구를 이제 샅샅이 다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말 동안에는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복당보다 정권 되찾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강조를 하던데 복당은 뭐 시간상의 문제인 거지 뭐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먼저 꺼낸 걸까요? 네, 뭐 당원 게시판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언론들이 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요.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일본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들이 다 인터뷰를 하고 전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러한 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왜 일본 언론이 관심을 갖나 하면 지금 이제 그동안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 이런 데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뭐 동맹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꽤 많습니다. 즉 한일 간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뭔가 군사적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본 언론들이 그럼 차기의 한국의 어떤 정권이 어디 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꽤 높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할 때도 일본의 특파원들이 직접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르포하기도 했고 그만큼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외교 안보 노선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한일 관계의 어떤 밀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는 뭐
전초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한동훈 의원도 2030년에 어떤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 세력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 대선에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다면 그거를 다시 극복해서 균형추를 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총선에서의 다수당, 그다음에 2030년 대선에서 승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정책 목표를 내걸고 보수 세력을 재건해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의원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